자, 여러분 어떻게 좀 휴식 좀 취하셨어요? 지난 첫 시간에는 우리 간단하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또 아동에 대한 개념, 또 청소년에 대한 개념, 또 노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아동은 누구를 아동이라고 했죠? 아동은 아동복지법상의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청소년은 누구를 청소년이라고 한다고요? 청소년 기본법, 또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보너스로 노인에 대해서도 정의를 한번 살펴봤죠. 노인복지법상에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아동의 개념, 또 청소년의 개념, 노인의 개념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세 가지의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하는 거 아동, 청소년, 노인 그래서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공부하는 동안 또 사회복지를 공부를 마치고 이후에 또 사회복지 시설에서 종사를 하든지 간에 아주 기본 상식적인 거니까요. 아동의 개념, 청소년의 개념, 노인의 개념, 그 연령의 기준을 꼭 암기를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휴식도 취하셨고 했으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동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쭉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챕터가 아동과 아동 권리예요. 그러면 아동에 대한 이제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셨으니까 아동 권리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 권리. 아동과 권리의 합성어가 아동 권리죠. 아동의 권리인데 그러면 권리는 무엇을 권리라고 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는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 또는 자격을 내가 권리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 이것을 우리가 권리다. 자기의 의지를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자격을 우리가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동 권리는 이 아동과 권리 합성어잖아요. 아동이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해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 또는 자격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또 아동이 자기의 의지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자격이라고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는 이런 개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동의 권리의 개념에서 우리가 좀 간과를 해서는 안 될 것은 아동에 대한 부모의 결정권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개입 여부에 대한 의미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동은 아직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없으며 부모의 도움과 보호가 반드시 필요함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아동 권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아동 권리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동은 아직 이제 미성숙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동이 그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이 부모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아동의 권리가 아동을 위한 사회적인 보호를 의미하는 경우 사회가 얼마나 아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의 정도를 아동 인권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동 권리는 어떻게 보면 보호를 받을 권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극적이거나 타인에 의한 권리 주장은
인권의 의미를 제한시키거나 왜곡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동 권리는, 이 아동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회적 보호를 받는 것이 하나의 아동에 있어서의 권리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아동 권리의 개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아동 권리의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은요, 아동 자신에게 더 많은 결정권을 인정해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동을 하나의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아동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동도 자신의 삶을 위해 바람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개념이 우리가 아동 권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동도 그 권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동 권리를 얘기를 할 때 이 두 가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아동은 아직 미성숙하고 미성장을 했기 때문에 자율적 인간으로서 인정되지 못하는 아동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권리란 의무를 수반하는 개념인데 아동은 성인과 같은 권리 주체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아동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평등한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존법에 의해서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하고 아동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아동도 하나의 권리의 주체다. 주체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러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더욱더 아동 권리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아동 권리에 대해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도 하나의 권리의 주체로서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아동에게도 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동도 권리를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아동 권리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율성이 부족해도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 인자 권리 권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권리. 그러니까 아동 권리는 곧 인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노인의 권리, 노인 인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은 노인 인권, 아동 인권,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아동 권리이고 장애인 권리이고 노인의 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동도 권리의 주체로서 동등하게 이 아동 권리를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조약의 권리의 주체이고요. 자연법적 인권을 가진 자율적인 존재로서 아동을 인정을 해야 되고요. 보호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아동 권리의 종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동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개념이 섰죠. 자, 지금부터 하는 이 아동의 권리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한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꼭 외워두시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아동의 권리 중에 첫 번째가 아동의 소극적 자유권이에요. 수동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자의적으로 행함에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방해 또는 침해받지 않는 권리를 우리는 소극적 자유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소극적 자유권과 관련된 문제들은요, 이런 것들이 있죠. 동료 학생들, 또 주변인으로부터 폭력으로부터, 또 아동 방임, 아동 유기, 처벌, 학교 폭력, 왕따, 성폭력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것을 아동의 소극적 자유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폭력에는요, 이 신체적 폭력이 있고요, 언어적 폭력이 있고, 심리적 폭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소극적 자유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적극적 자유권이에요. 이 적극적 자유권은 아동이 능동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를 적극적 자유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동이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한 현재와 미래의 삶에 요구되는 일체의 것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영위하는 권리, 그러한 삶을 계획할 권리 등을 총칭하는 권리를 적극적 자유권이라고 해요. 소극적 자유권은 타인으로부터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라고 얘기를 한다면, 적극적 자유권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적극적 자유권과 관련된 내용들은요, 적극적인 행동의 자유, 또 학문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 적극적 자유권에 속하는 거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많이 자유를, 표현의 자유를 누리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요, 머리를 빡빡으로 밀었어요. 제재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두발과 복장, 꼭 교복을 입었어야 되죠. 근데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죠. 표현의 자유, 머리도 염색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적극적 자유권이에요. 다른 말로 선택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적극적 자유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동의 평등권이에요. 자, 우리가 소극적 자유권 얘기했고요. 적극적 자유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등권이에요. 평등권. 평등권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평등권이라고 얘기해요. 교육상의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동등한 공교육을 받을 권리, 동등한 교육 기회에 접근할 권리, 성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또 신체적 사유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학업 부진으로 인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평등권에 속하죠. 그래서 모든 아동들은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애 아동 같은 경우도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것도 평등권이에요. 그래서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아동의 평등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평등을 저해하는 일체의 차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동의 평등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동의 실제 생활 속에서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신장시키고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측면이 있어요.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의 마음과 행위를 야기하는 편견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동은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권리, 이것을 평등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요, 아동 권리의 종류 네 번째는 아동의 복지권이에요. 아동의 복지권. 우리가 지금 아동복지론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동복지를 배우는 거잖아요. 아동에도 아동의 복지를 누릴 만한 권리가 있다. 이것을 아동의 복지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무상 의무 교육의 형태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 또 생계 유지에 따르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결손아동, 장애아동, 소수민, 원주민이 처한
특정한 결핍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어떤 당위성, 이것이 아동의 복지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참여권이에요.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참여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적극적 자유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참여권이에요. 참여. 내가 참여해서 결정하는 거죠. 자기결정이라는 것은 셀프 디터미네이션이에요. 셀프 디터미네이션. 그래서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선택하고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 이것을 자기결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사회복지에 있어서 이 자기결정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면서 개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기결정.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한다. 이것이 자기결정권이에요. 그래서 아동의 참여권 보장은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플랭클린은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정부가 지역적 그리고 국가적으로 교육을 제공해야 할 책임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동의 권리와 책임, 권리에 대한 정의와 실행을 위한 관련 계약은 여러 가지 협약이나 법률이나 법과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의 어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동 예산이 필요하고요. 또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고요. 또 아동권리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직과 정책을 보완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동 권리를 우리가 실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아동 권리의 종류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동의 소극적 자유권 말씀을 드렸죠. 아동의 적극적 자유권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아동의 평등권 얘기를 했어요. 네 번째, 아동의 복지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참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배운 것은 아동의 개념 명확하게 이제 배웠고요. 그럼 아동의 권리는 무엇이냐? 그 아동의 권리의 종류는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동의 개념과 아동의 권리의 개념 그리고 아동 권리의 종류 5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두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아동과 아동 복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동 권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아동 복지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 복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목이 아동 복지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동 복지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아동 복지는 말 그대로 아동 플러스 복지예요. 그래서 child 플러스 welfare 복지잖아요. child welfare. 그 welfare는 뭐냐? child는 아동이죠. welfare는 우리가 평안히 잘 지내는 상태. well, fair. 그래서 well, 잘, fair, 평안함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평안히 잘 지내는 상태, 건강, 행복 및 번영의 상태. 이것을 welfare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아동들이 행복하게 살면서 그들의 생활에서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건강하고 건전한 개인으로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광범위한 노력을 우리는 아동복지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 아동복지 개념을 한번 사회복지 백과사전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사회복지 백과사전에서는 아동복지는 아동들이 행복하게 살고 잠재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전한 개인으로서 성장 발달하기 위한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가정생활을 유지 강화하면서 건전한 아동 발달을 가져올 수 있는 지역사회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데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을 아동복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코스틴이라는 학자는요, 아동복지를 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한편 모든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아동복지 사업의 근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가정생활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카두신이라는 학자는요, 넓은 의미의 아동복지와 좁은 의미의 아동복지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넓은 의미의 아동복지는 모든 아동이에요. 넓은 의미의 아동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모든 아동들의 행복과 사회 적응을 위해서 심리적, 생물적 잠재력을 개발시켜주기 위한 각종의 방법을 아동복지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좁은 의미에서의 아동복지는 특수한 문제를 가진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기관에서 행하는 특수한 서비스를 좁은 의미에서 아동복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사전에서는요, 아동복지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요, 일반적으로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있는 공적이나 사적인 단체나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여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을 아동복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아동복지의 핸드북에는 지속적인 사회체계의 하나로서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제도, 하나의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사업의 한 분야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한번 총합해가지고요. 우리가 아동복지의 개념을 우리가 정의를 한다 그러면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예방도 하고 또 치료도 하는 총체적인 체계, 또 아동의 복지에 공헌하는 정책과 이념 및 사업을 포함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아동복지의 개념으로 보고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주관적인 행복한 삶의 상태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태로 향한 실천적인 행동까지도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이 아동복지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좀 쉽게 얘기를 한다면 아동복지라는 것은 아동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다양한 사업, 활동 이런 것을 우리가 아동복지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동복지의 요소로서 아동복지의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요. 안정된 가정생활이에요. 이 가정은 모든 아동의 성격 형성과 사회화의 기본이 되는 것이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안정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적절한 가족의 수입과 주거가 마련이 돼야 돼요. 최저한의 물질적 욕구인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야만 아동이 행복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영양, 보건, 의료 보호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좋은 영양이나 적절한 병원 보호나 외래 환자 서비스라든가 보건 서비스 등이 잘 마련이 돼서 아동이 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동이 행복하고 아동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려면 교육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모든 아동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면서 책임이고요. 아동들의 학교 생활은 밝고 명랑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학교 폭력, 또 왕따, 따돌림,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되면 아동이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교육의 기회는 아동복지 요소 중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근로가 있어요. 모든 아동들은 연소 근로와 유예 근로에서 보호되어야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에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고용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에게는 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가와 오락활동인데요. 모든 의무로부터 벗어나서 구속됨이 없이 스스로 자신의 부족한 능률을 향상시키면서 새로운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적극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특수보호가 있는데요. 특수보호는 특수한 상황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정서적 장애 아동이라든가 심신장애 아동이라든가 지적 장애 아동이라든가 요보, 비행 아동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 상담이라든가 치료 시설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아동복지의 요소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아동복지 이런 요소들이 충족이 됐을 때 우리 아동들이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지낼 수가 있고요. 또 잘 성장 발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동복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아동복지의 원칙인데요. 아동복지의 원칙은 권리와 책임의 원칙이 있습니다.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동시에 아동 자신에게도 성인으로서의 요구를 부응할 책임이 있다. 또 예방성과 치료성의 원칙이 있는데요. 아동복지 사업은 예방과 치료를 동시에 충족해 나감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방성과 치료는 뭐냐면 예방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벌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사전에 예방한다. 치료는 사후에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벌어진 다음에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좋겠어요? 예방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예방과 치료가 함께 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편성과 선정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보편성이라는 것은 일반 아동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정성은 특수 아동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 아동에 대해서는 보편성을 적용을 하는데요. 여기에 아동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이라든가 의무교육이라든가 보건서비스 등을 강화해서 기아와 가출을 예방하는 것, 이것이 보편성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특별한 아동을 위해서는 선정성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 선정성 적용의 대상은 심신장애 아동이라든가 유기 아동이라든가 특수 상황에 놓여 있는 아동들을 선정성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아동복지를 도모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능력개발성의 원칙입니다. 아동들에게 현대 지식 정보 사회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육성을 해줘야 되고요. 다양한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종합성의 원칙인데요. 아동복지 대책을 강구할 때 안정된 가정생활, 경제적 안정, 교육, 보건, 노동, 오락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전문성의 원칙.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른 아동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아동 복지를 도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사자들의 어떤 전문성이 요구가 되는데 어떤 전문 지식과 기술을 계속해서 습득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이제 아동복지의 원칙 6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동복지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원칙 6가지를 잘 준수해 나간다면 아동복지가 더 발전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요. 아동복지의 대상과 범위인데요. 헌법 제10조에 보면 인간은 누구나 성별, 연령, 피부색, 국적, 종교 등과 상관없이 존엄성의 주체가 되며 장애인이나 영유아, 중범죄인조차도 존엄성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헌법 제10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에 보면 제1조에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이라고 한다. 또 제2조에는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하고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규정이 됨으로 인해서 아동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권리를 누릴 수가 있고요. 또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제2조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동복지의 대상은요. 우리 아동복리법이라는 게 있는데 아동복리법은 1961년도에 만들어진 법인데요. 이 1961년도의 아동복리법은 요보 아동 대상으로 협의적, 아주 좁은 의미의,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아동복리법은 선별적 복지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고아, 장애인,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법이었다면 이 아동복지의 대상이 확대가 된 것은 아동복지법이 1981년도에 아동복지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요보 아동 플러스 전체 아동의 복지를 도모하는 법으로 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실 것은 선별적 복지의 개념에서 아동복리법은 1961년도에 만들어졌다. 보편적 복지, 아동복지의 개념에서 아동복지법은 1981년, 그러니까 1961년에 20년 후인 1981년도에 아동복지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요보 아동뿐만 아니라 전체 아동의 대상으로 복지를 도모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제3절 아동복지 서비스 유형과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아동복지 서비스 유형으로는 첫 번째 지원적 서비스가 있어요. 지원적 서비스. 부모와 아동이 그들 각자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지원하고 강화시켜주는 서비스예요. 아동들이 자신의 가정에 머물러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적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사회 기능을 향상시켜 가족 해체의 위험성을 감소시켜주는 것을 지원적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 서비스에는 개별적 면담 서비스, 집단 프로그램, 또 가족치료 프로그램, 또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등이 지원적 서비스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개별적 면담 서비스는 가족이 처한 특수한 현실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고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부모나 아동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정서적 압력을 감소시켜주고 그들이 만족스러운 사회 기능을 하도록 향상시켜주는 것을 면담 서비스라고 해요. 집단 프로그램은 가정교육 프로그램,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가족 치료는요, 하나의 통합된 단위로서의 가족에 초점을 두고 가족 전체를 변화시킴으로써 아동을 변화시키고자 행하는 서비스를 가족치료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역사회 프로그램은 지역사회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니고 있는 경우 지역사회의 수준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는 서비스를 지역사회 프로그램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적 서비스는 주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지원적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완적 서비스는요, 말 그대로 보완해주는 서비스예요. 가족 내부에서 부모의 역할 일부를 보조하거나 대행해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회보험, 공적 부조, 가정조성사업, 또 사가사업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타가보호 서비스는요, 개별적인 타가보호나 집단적인 타가보호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룹홈 같은 거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고아원 같은 거, 요즘은 고아원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보육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보육원이라든가 그룹홈,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 프로텍티브 서비스, 유기나 학대받는 아동을 위해서 도움을 제공하는 특수한 아동복지 서비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홈메이커 서비스는 어머니의 임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고 기관에서 훈련받은 여성을 고용해서 가정에 위탁하는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완적 서비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적 서비스, 세 번째 아동복지 서비스의 유형 대리적 서비스인데요. 전혀 가정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가정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전적으로 대리해 주는 것인데요. 입양이나 위탁보호나 긴급피난 및 보호라든가 집단 가족이라든가 아동시설, 주거지역 치료소 이런 것들이 대리적 서비스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양이나 가정 위탁 보호 사업이 여기 대리적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동복지 서비스의 유형에서 지원적 서비스와 보완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가 있는데요. 지원적 서비스로 가면 갈수록 보편적이고요. 그 지원적 서비스, 보완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선별적 아동복지 서비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복지 서비스의 분류를 한번 보면요. 서비스 전달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 재가 서비스가 있고요. 가정 외 서비스가 있습니다. 재가 서비스라는 것은 있을 제자, 집가 자예요. 그냥 집에 있으면서 서비스를 받는 거. 이것을 재가 서비스라고 그러고요. 이 가정 외 서비스는 통상 얘기해서 시설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서비스가 갖고 있는 기능에 따라서 아까 지지적 서비스, 보완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방어선 위치에 따라서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이렇게 아동복지 서비스를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아동 권리와 아동 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동에 대한 개념 말씀을 드렸고요. 아동 권리에 대한 개념, 또 아동 권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아동 복지란 무엇인가, 또 아동 복지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장시간 동안 수업 받으시냐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